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동안 잘 지내시나요? 요즘은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참 많네요. 요즘엔 또 코로나가 기승이라고 하니까 다들 건강들 조심히 하시고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이지 무서운 일이었고 지금도 여름 때만 되면 그날의 공포가 기억이 날 정도였어요. 사람이 어쩌면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돈이나 그런 거에 혹하면 무슨 짓이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시작을 할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딸아이를 가졌는데 문제는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다른 시댁처럼 딸을 낳았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은근슬쩍 저나 남편한테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는 했어요. 남편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가끔 저한테 대체 당신은 가족을 위해 한 게 뭐야? 라고 말하며 싸우기도 했어요. 아니, 진짜 자식을 낳는 게 뭐가 그렇게 혼낼 만한 일인지. 아무리 시부모님이 아들을 원한다고 해도 딸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다그치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여서 한동안 서먹해지다가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서 같이 합쳐지긴 했어요. 뭐 남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시댁에서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 책임감으로 인한 중압감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해는 해준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임신을 할 때는 같이 옆에 있어주거나 입덧 때 원하는 음식을 사주고 그래야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뭐 첫째 딸 때만 잘해주면 되지. 왜 둘째까지 챙겨줘야 해? 라는 마인드였죠. 아니 그토록 원하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자식을 두었으면 어떻게든 일찍 퇴근해서 같이 애를 봐주거나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야근에 주말에는 집에 있다고 해도 늘 잠만 자거든요. 뭐 제가 주부로만 있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저도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은 제가 다 합니다. 뭐 남편은 막 변명으로 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뭐라 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같이 균등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직장에 다시 취직해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고 애들 2명까지 커버를 하면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죠. 뭐 근데 저한테만 그러느냐 하면 부모님은 고사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남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니면 아프다고 늘 핑계를 대며 빠지고 항상 제가 두 아이를 이끌고 시댁에 내려가서 거기 친척들이 제가 이 시댁의 장녀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워낙 바쁜 아들한테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봐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없누. 그러게 무슨 일이 많길래 저래 라고 한탄을 하시는데 정말이지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도 아버지는 왜 자기들하고 놀지 않냐며 뭐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남편한테 아빠 하며 앵기지도 않게 되면서 오히려 남편이 와도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거는 싫어해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건데 언제는 놀아달라고 하면 항상 피곤하다고 바쁘다면서 친구랑 약속은 자주 하고 그러는데 누가 좋게 볼까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여보,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했어? 애들이 왜 당신을 무시하는지 몰라서 물어? 좀 애들하고 친해져봐. 시간을 만들지를 못해. 바쁘다더니 나만큼 바쁘냐고. 아니 여보, 당신이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어디서 말대꾸야. 요즘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니까 건들지 좀 마.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남편이 그 정도면 저는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저보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서로에게 너무 힘들어하며 지내니까 정말 짜증이 났었죠. 부모님들과 친구들도 대체 남편이라는 작자는 뭐하는 인간이길래 가정에 관심을 주지 않느냐며 일부 과격한 친구들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나무랐지만 솔직히 결혼한 게 아니었죠. 만약에 저와 남편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각 집에 살거나 심하면 이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자주 들었죠. 뭐 그래서
지금 상황 때문에 바로 이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 이 아이들한테 죄가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한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보내고 있을 무렵 그 소망을 박살내버린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놀아주고 아이들을 재우고 하며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땡땡 사모님 맞으시죠? 남편 회사 동기더라고요. 저는 네 라고 하니까 설마 사모님한테 그 녀석이 회식이라고 말했나요? 라고 말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아니 요새 걔가 하도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며 궁금해하고 저는 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했는데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그 녀석 다른 여자랑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걔인가? 하면서 봤는데 딱 걔였어요. 혹시 사모님하고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냐고 거듭 물었고 사실이라고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진짜 남편이었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고 남편이 술을 취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밖에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라다가 갑자기 자기 하며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싸대기를 날리고 사진을 보여주며 대체 이게 뭐냐고 하며 마구 뺨을 때리고 남편은 술 취해서 대체 무슨 짓이냐며 팔로 얼굴을 가리며 저한테 계속 맞고 있었죠. 남편이 술에서 깨어나 저한테 맞은 이유를 깨달았을 때 미안하다고 거듭 빌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친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동안은 남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었죠. 시댁에서는 저보고 고생을 한다며 미안하다고 늘 말했고요. 그렇게 각자 따로 살게 되었고 남편하고는 주말마다 아이 보러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가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이지 서글프면서도 화가 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동시에 시어머니는 하반신 마비가 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슬슬 상속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들이 한 명뿐이라 딱히 유언이라고 할 게 없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거기서 속셈을 부리고 있다는 걸 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평소에 자주 보지도 않던 시부모님한테 하지도 않던 선물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동안 미안해서 라고 말하며 저한테 음료수 세트를 주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라고 말하는데 왠지 가식처럼 느껴져서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과일 주스 세트를 주겠다며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뭔가 찜찜했고 새로 산 것 치고는 왠지 한 번쯤 다 열어본 느낌이 들어서 왠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다른 곳에 잠시 두었죠. 그렇게 병문안을 하는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가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뭐지?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숨어서 엿들었는데 당신 아버지 어머니 언제 죽어? 그러게 저 정도면 돌아가시는 거 일도 아닌데 요 근래 내가 주는 주스 같은 거 못 마시겠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 무슨 독극물 같은 걸로 주입해서 계속 드시면 된다고 하면서 너무 오래 걸려. 그러게 더군다나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내가 주스에 독을 넣었는데 안 마시는 것 같더라고. 이왕이면 애들한테도 먹이길 고대했는데 자기가 너무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봐도 허술하던데. 역시나 이것들이 저와 시댁을 죽이려고 이렇게 병문안으로 효도하는 척하며 다가온 거였어요. 솔직히 그 상간녀 말대로 포장이 이상한 거 맞았어요. 아까 한 번쯤 열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눈칫밥으로 먹고 사는 편이라서 미리 대화 녹음을 해두었고 그걸 당당히 남편과 상간녀 앞에 서서 녹음한 걸 들려주었죠. 두 명 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뭐 도망을 쳐봤자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시거든요. 그걸 아버지한테 들려주니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말하며 당장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해주었고 그놈들은 살인 미수 같은 걸로 고소를 진행을 했죠. 그놈들 조사받으라는 우편이 날라오니까 바로 부모님과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죽이려는 사람과 공범을 용서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아이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했고 아버지는 골프채로 이놈을 하며 달려드는 걸
어머니는 겨우 말리셨죠. 그 둘은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다 걸리면서 피를 말리며 결국은 징역형을 10년 이상으로 받게 되었죠.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언제는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자식만큼은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 번 자식을 죽이려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믿고 이미 아이들한테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버려버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편지가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시부모님은 어떻게 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다행히 두 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얼마 전 재활치료를 끝내고 잘 걸어다니시고 시어머니는 하반신 마비는 여전하시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정상일 정도로 건강한 상태이세요. 현재 두 분은 제가 모시고 있고 무사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쩌면 귀신은 그에 비교하면 굉장히 착한 것 같네요. 자기 부모와 아내, 자식까지 죽이려는 사람. 혹여나 사이코패스냐고 하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경찰에서 말하는데 뭐 하는 행동은 사이코 수준이라서 사이코패스 아니라고 해도 더 무섭네요. 전 그때 진짜 제대로 여름 공포 체험을 한 거였죠. 이게 영화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이제는 웬만한 공포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다시는 몸까지 서리게 하는 그 공포를 직접 체험하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이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망만 있을 뿐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내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났으면 하네요.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